출근길에 정말 이유 없이 정말 너무 출근하기 싫은 적 있으시죠? 부담감이 너무 커서 차라리 출근길에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저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업무와 직무로 회사에서 1년 넘게 다녀보니까 무기력과 우울감을 겪었고, 결국 회사에선 저 손가락으로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연치 않는 기회로 심리상담, 명상 수업을 통해서 나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이해하다 보니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니까 과거의 나, 미래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이 우울감, 우울증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평생 습관을 책임지는 멘탈 코치 주필립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저의 수강생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들려드릴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와 그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김지희님은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과도한 업무량과 그 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무기력과 불안감이 옥죄어 와서 결국 정신과에 가게 되었어요.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바를 끝내기 위해 나를 소진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라서 약을 먹으면서 업무를 병행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감정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결국은 휴직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지인에게 벌어졌을까요? 그분의 말을 천천히 들어보면서 제가 발견한 점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일, 스스로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을 한 게 아니라 매번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큰 거죠. 하지만 이 욕구가 너무 과해지면서 이 김지혜님을 압박하게 되었어요. 일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주변의 기대와 부담도 커졌고 능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결국 폭발하게 된 거죠. 공무원 조직에서는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도 그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런 경험들로 인해 평소에는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서서히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냥 나는 공무원 조직에서 도구로만 사용되는 존재인 건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이 그분을 더 지치게 만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나약한 생각 아니냐? 정신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정확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멘탈이 저래가지고서야 무슨 성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오히려 제 자신의 나약함과 단점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문제는 단순히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끔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분에게 5가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만 우울증을 어느 정도는 극복해 나가고 계시고 훨씬 더 명랑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명상을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은 어떻지? 아, 지금 그래도 괜찮구나. 내지는 지금 내 마음은 좀 피곤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현재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내 정신 에너지, 신체 에너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서 우울감을 억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일 때문에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취미를 배우라고 권유를 했고 그분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온전하게 나를 위하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만큼은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생각을 버리고 기타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무력감은 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빠져 있을 때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구명조끼 같은 개념인 거죠. 다섯 번째는 작은 성취도 자신에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스스로 칭찬해 본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때부터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깨달은 지혜님은 내가 나를 칭찬해서 자존감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변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복직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더욱 힘을 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대사회의 질병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누구나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감정이고요. 이 감정을 이해한다면 정말 멋지게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매우 힘든 여정이지만 이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도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